안녕하세요. 핵심 인재 과정 5기 2분임 발표를 맡은 안윤희입니다. 제가 발표 순서 1번 해달라고 했는데 전 정말 발표가 생초보라서요. 너무 떨리고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매우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은 학교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경험한 작은 학교를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업무도 많았고 또 소수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좀 외롭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님이 생각한 연구 주제는 작은 학교 행정실 기능 재설계 방안입니다. 특별히 김제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율이 가장 크게 조사되어서 김제 지역 초등학교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북 초등학교 학생 수 전망입니다.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8만 7천여 명, 2028년도에 5만 9천여 명으로 5년 후에는 무려 2만 4천여 명의 학생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제 지역의 학생 수를 보면 2013년에 3,862명, 2023년에 2,973명으로 10년 동안에 88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후에는 1,147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에 감소한 학생 수보다 5년 동안에 감소하게 될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작은 학교 수를 보겠습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후에는 작은 학교 수가 36개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도에 241교가 작은 학교가 된다면 전북 전체 학교의 57.8%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가 증가해서 우리의 근무 여건이 나아진다면 좋은 거지만 요즘 들어 2명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근무 여건이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대로 큰 학교에 계시는 행정실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이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행정직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저희 부님은 작은 학교에 초점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현황으로 행정인력수를 보면 전북 교육행정수가 10년 동안 404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수는 10년 동안에 164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 본청의 조직을 보면 2011년도 43개 담당에서 현재 66개 담당으로 23개 담당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학교의 관련 업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 행정실의 정원은 변동 없이 2명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의 업무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의 보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은 만족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근무 여건은 적절한 업무량이 주어지고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있으면서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면 근무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명이서 근무하는 행정실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세심한 일처리가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 업무나 수목 관리 업무, 시설공사 관련 업무 등이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은 업무, 아까 물품과 같은 업무가 되겠는데요. 밀려있고 쌓여있고 그러다가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실 업무 분석을 해보니 세부적인 업무가 200여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작은 학교에서는 2명이서 처리를 합니다. 일 처리를 위해서 행정직원들이 알아야 될 지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또 특히 법 개정이나 정책 사업으로 신설된 업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안전이나 에듀페이, 스마트 교실 구축 등 이런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모두가 기피하려는 업무도 있죠. 교육 공무직 업무나 시설관리 업무 등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렵고 복잡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10년간 김제 학교 운영비는 21.7%가 감소한 반면에 목적사업비는 18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은 학교만 따로 보면은 48억에서 156억으로 223% 정도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 예산 증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으셨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앞에 이미지가 혹시 여러분의 이미지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작은 학교 행정실은 연가나 병가를 쓰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또 시설관리직이 교육공무직이어서 2시간 먼저 퇴근을 한다 하면 나머지 한 명이 꼼짝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실장님도 계시고 또 실장님이 일을 안 도와줘서 힘들다고 말하는 차석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2명만 근무하는 작은 학교 행정실의 현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실 근무 인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 답변이 64%가 되고요. 또 업무 부담으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75%, 실책사업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답변이 93%에 해당합니다. 응답하여 주신 181명 중에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9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육행정직의 자발적 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경력자들의 퇴직자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점 늘고 있는데 특히 2022년도에 자발적 퇴직자는 2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경력자들의 퇴직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자발적 퇴직자, 주로 명예퇴직자들인데요. 43명에 달합니다. 109년 인근의 작은 학교 6개교의 예시를 마지막 문제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109년 인근의 6개교의 학생 수는 108명인데 행정직원 수의 합계는 12명. 그리고 근처 김제시의 G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72명에 행정직원은 3명입니다. 근무 만족도도 떨어지는 작은 학교가 인력 배치도 12명 대 3명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인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합 행정실을 구축해보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통합 행정실이란 5km 이내에 인접한 작은 학교 4개 교에서 6개 교의 행정실을 통합해보자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학교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행정실은 폐교를 진행하거나 통폐합을 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행정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더욱 전문화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제 109면 작은 학교 6개 학교를 합해 보았습니다. 학교의 행정실을
이 지역의 위치는 반경 5km 이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행정시를 구축에 적절한 모델로 제시를 해봅니다. 접근성이 좋은 A 초교에 통합행정시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곳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5급 행정실장 1인을 두고 행정팀 업무 3개 업무 분야별로 2명씩 해서 6명, 또 관리팀에 2개 업무 분야별로 2명씩 해서 4명, 총 11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공사 업무나 시설 업무를 위해서 시설직 정원도 한번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통합행정실 업무 분장입니다. 용역, 물품, 시설, 공사, 재산 이렇게 5개의 전문 분야로 일단 나누어 보았습니다. 5개의 전담 업무를 팀별로 드린 다음에 학교별로 학교 고유의 업무를 처리할 총괄 담당자 1명씩을 또 지정을 해주고요. 또 2개 교의 업무를 2인 1조로 해서 전담 업무나 고유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업무 분장하여 서로 업무 대행자도 지정을 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조직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제 지역에 확대 적용 가능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봉면 일대 5교, 백산면 일대 6교, 황산면 일대 6교 이렇게 세 지역도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되어 있어서 통합행정시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 업무 지원센터 내에 있는 행정지원팀과 현장지원팀을 추가하자는 방안입니다. 또 7월 1일자에 확대되는 이 학교 업무 지원센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보고서 완료된 시점이 학교의 학교 업무 지원센터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공문 발송 이전에 완료된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직도를 구상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장 아래로 3개의 팀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자, 통합행정실이 도입이 된다면 통합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정원도 확보를 하고 통합 근무로 인한 탄력적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복무 사용이 용이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 집중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컨설팅단 운영이나 행정 업무 길라잡이 제작 등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행정실은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향후 학생 수 감소나 다양한 행정 변화에 이제는 우리 행정실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어디선가 작고 미약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구가 행정실과 우리 교육청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정책 연구를 해주신 이분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선생님, 유미라 선생님, 조현희 선생님, 이미은 선생님 인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